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잘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교재는 표지만 잘 접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토끼 없는 표지가 여러분들 문제지고요. 토끼 없는 게 문제지고 토끼 있는 거는 답지입니다. 토끼 있는 건 답지니까 이번 시험 대비 교재의 특징은 답지가 있어요. 특별하게 정답과 해설을 드렸습니다. 그냥 쭉 펼치면은요, 지가 알아서 접힐 거예요. 접히는 선까지 해서 접힐 거야. 딱 그냥 쭉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출발했을 때 숙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넌 왜 늦었어 오늘? 왜 늦었어? 쉬다가 빨리 안 와. 저기 강씨 빨리 안 와. 진우 왜 안 와 오늘? 뭐가 힘들어?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이제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3, 4차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숙제 시스템 바꿔서 원래 주초에 지금 현재 프린트 드렸잖아요. 그 프린트를 안 드릴 겁니다. 교재만 풀어오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교재 풀어오세요. 그게 숙제고요. 프린트는 주말에 몰아서 드릴 건데 그 문항수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문항수를 적당히 해가지고 70문제 선 안에서 풀 수 있게끔 드릴 거예요. 70문제 선 안에서.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풀고 난 다음에는 제발 문제 푼 거 답 좀 맞추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정답과 해설 같이 드렸으니까 답도 좀 더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요.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갈 거고요. 진도를 나간 거를 복습할 거고, 그럼 숙제는 내가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번호 불러드릴 거예요. 그 번호까지 풀고 채점해 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풀 분량이 한 3, 4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3, 40문제밖에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안 많잖아. 3, 4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잘 풀어오시면 되겠고, 모르는 문제들은 해설을 좀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체크해놨다가 주말에 오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질문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완벽하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처음이었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할 테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잘 피시고 4쪽 갑니다. 바로. 토끼 있는 책은 답지예요. 토끼는 답지니까요. 토끼 말고 약간 감성적으로 적혀져 있는 오로라 있는 사진만 피시면 됩니다. PDF로 보실 분들은요. PDF 올려놨으니까 PDF로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문제 간에 이 풀이 공간이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다음 시간부터 좀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지? 조그맣게 정리 잘 하실 분들은요. 그냥 책에다가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책에다 하실 분들은 책에다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 좀 신경 쓰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3, 4차 방정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답 필요 없고 해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3,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기초적인 플랜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초적인 플랜은 당연히 무슨 분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해를 찾는다는 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돼? 우리 2차 방정식의 해, 기초적인 플랜은 뭘 이용해서 찾죠? 인수분해하죠. 그럼 3,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해를 찾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뭘 이용해서 찾는 걸까요? 그치. 똑같이 인수분해 이용해서 찾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데 그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공식 쓰기 편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쓰기 되게 불편한 것들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공식 쓰는 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짜증나요. 그러면 짜증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 버릴 거냐? 아니란 말이야. 왜? 우리는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 인수분해의 대단한 테크닉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수분해의 대단한 테크닉, 그게 바로 무슨 제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리제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거고 그거를 쓸 때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용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 4차 방정식을 풀 때의 기본적인 방법은 조리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식 여러 개와 2차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 그럼 잘 봐봐. 그러다 보니까 조리제법 쓰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왼쪽 식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저 왼쪽 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일단 제일 먼저 제 왼쪽 게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해. 무조건 다 필요 없고 0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왼쪽 거를 0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1부터 다 때려 넣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넣어봐요. 1 넣어보면 얘 0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그럼 1은 안 되니까 버리고. 그러면 1 다음에 우리는 2 넣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넣어요? 마이너스 1부터 넣어가지고 풀마를 계속 교차적으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0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때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얘네들을 더한 게 11, 거기서 7 뺀 겁니다. 0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도 버리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버리다 보면은 결국 어디에서 딱 걸려버리게 될 거냐면은 조립제법을 쓰기 위한 저기 왼쪽식 0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x는 마이너스 2에서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넣어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조립제법을 써.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쓸 때는 당연히 개수들만 따오니까 그래서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3,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6, 그 다음에 상수 8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0 만들어줬던 그 친구를 여기 앞에다가 쓰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는 그대로 내리니까 여기는 그래서 1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더하면 3 빼기 2 합니다. 그럼 3 빼기 2 하면 얼마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3 빼기 2에서 얼마가 됐고 1이 됐고 그런 다음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더해서 얘가 그래서 4가 됐고 곱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8 되니까 얘가 그래서 0이 돼.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조립제법을 써봤더니 그래서 여기는 1차식 하나랑 여기는 2차식 하나 얘네들을 곱한 게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요 1차식 x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럼 여기 x 뒤에 오게 되는 건 마이너스 2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플러스 2가 와야 됩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2? 틀렸지. 왜? 여기는 요 0 만들어주는 건 이 x 값이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게 되는 거 찾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해줘야지 이제는. 그래서 x 더하기 2가 여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몫이죠. 그럼 몫은 여기 밑에 거 그대로 다 이게 어차피 개수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저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4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의 곱이 그래서 0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사실상 게임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잡아주게 되면은 둘이 곱한 게 0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얼마가 되는 것만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니까요.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2가 0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는 2차식 정도는 인수분해를 뭐를 하든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이다. 얘네들을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알파는 바로 튀어나오네요. 그 x는 알파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구하게 되면 x값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건 바로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랑 감마는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에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2차식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보게 되면 여기는 x 자체는 얘 현재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되지 못해요? 안 되네요. 그럼 얘는 무슨 공식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려면 무슨 공식이라도 써야 돼? 근해 공식이라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 쓰려고 하는데 얘가 현재 아직까지 짝수가 아니네요. 그럼 그냥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1에다가 2배를 해준 2분의 결국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풀마 여기 있는 얘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1에서 2를 곱한 거에 4배 16배 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잡아주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니까 결론 그러니까 분모는 그래서 얼마로 잡히게 될 거냐면 그래서 분모는 2분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그렇지. 얘가 현재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그럼 루트 마이너스 15지. 그럼 이거 우리 음수의 제곱근 i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얘는 루트 몇 i가 되나요? 15. 루트 15i가 되지. 그래서 얘가 루트 15i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15 뒤에 i 붙인 것이 돼요. 이게 베타 감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베타 나왔다. 베타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 베타고 감마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니까요. 감마가 그래서 얼마가 됨? 그치? 감마는 15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15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었고 얘네 셋을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얘네 셋을 뭐 한 게 정답이지? 더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5 얘네 더해주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답은 다 찾았습니다. 그 정답은 1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본적인 방법은 조리제법을 쓴다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한다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조리제법 이용해서 푼다가 첫 번째 방법이므로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지금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지? 새록새록 좀 떠오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했었어. 그래서 해를 찾는 가장 간단한 문제 물어본다. 성취 기준 자체가 간단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거 한 문제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물어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들은 비슷한 테마들은 다 그냥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한 7문제 정도가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애들 다 한 번에 좀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잘 집중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봐라 이제. 자 그만 떠들고. 자 보세요 이제 다음 3번입니다. 바로 밑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 친구는 허근이랍니까? 아니면 실근이랍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파 베타는 허근입니까? 실근입니까? 허근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알파 베타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허근은 당연히 몇 차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3차. 3차에서 튀어나와요? 4차. 4차? 아니야. 제일 작은 방정식에서 튀어나오는 거. 처음으로 허근이 등장하는 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게 2차 방정식에서 처음으로 튀어나오죠. 맞지? 왜냐하면 2차 방정식 자체에서 허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판별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허근 동그라미 치고 얘는 무조건 다 최소 2차 방정식에서 튀어나오는 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4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식 2개를 만들든가 아니면 진짜 1차, 2차를 만들던가 그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때 만나게 되는 4차 방정식은 다 일단은 1차식으로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거는요. 애초에 다른 걸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거라서 그럼 얘네 조리제법 쓸게요. 그럼 여기 조리제법을 한번 써가지고 얘는 현재 3차, 2차까지로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봐봐. 여기 x에 대놓고 얼마 집어넣으면 얘 다 지워져요? 이거 지울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 있어요. 제일 만만한 거. 그게 바로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잘 봐. 그러니까 그건 뭐야? 우리 조리제법 1,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하는데 얘네 현재 뭐로 지금 현재 조리제법 쓸 거냐면 그래서 결론 얘 1로 조리제법 쓸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 내려가다 보니까 얘가 1, 곱하면은 1, 더하면은 3, 곱하면은 그래서 3이고, 더하면은 7이었고, 곱하면은 7, 더하니까 5. 그래서 곱하면은 5가 되어서 얘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차, 3차의 곱으로 표현을 해줬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3차식 또한. 그럼 얘네들이 현재 3차식으로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5도. 마찬가지 얼마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얼마 만들어주는 게 찾아주는 게 필요하지? 마찬가지 얘도 0 되는 거 찾아주는 게 좋을 듯. 그럼 얘 0 되는 거 찾아볼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 우리는 대충 이쯤 되면 짬밥으로 양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보이지? 그렇죠? 양수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봤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이 돼요 안 돼요? 얘는 너무 아름답게도 아주 잘 되지.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조리제법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 되는 걸 확인을 했다? 한 번 더 하세요. 쭉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주게 되면 또 내려가 1 곱하면 끝. 이렇게 된 거죠. 뭐.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만들면 당연히 허그는 2차식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식 같은 경우는 실근 나와도 어차피 뭐 하면 돼?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차피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뭐야?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을 풀 때 조리제법에 끝나는 조건은 무조건 2차식이에요. 중간고사 때 배웠지. 그러니까 2차식에서 끝내. 왜? 2차식은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되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게 되니까 따라서 나는 여기 주어져 있었던 제 그러니까 4차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요. 결국 하나는 얘 가지고 만들 거고 하나는 쟤 가지고 만들 거고 하나는 여기 있는 2차식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랑 2차식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찾아주게 되면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는요. 잘 보시게 되면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x값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x값들이니까 유일하게 x로 들어가게 되는 게 왼쪽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x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면 돼. 그래서 x-1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건 저기 있는 제 2차식은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서 얘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럼 답 다 나온 게 어차피 예형되는 거 예형되는 거 예형되는 거 찾아달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봐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충 눈치채요. 실근은 여기 앞에 두 개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뒤에서 나올까요? 실근은 실근은이라고 물어봤어요. 실근은 얘네 둘이겠지 인간적으로.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얘가 허근이 나올지 실근이 나올지는요. 직접 구해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대놓고 허근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허근은 적어도 여기서밖에 못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기 앞에 있는 게 대놓고 I가 아닌 이상?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게 I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얘네들은 실근이 되지 허근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허근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요 2차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는 요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구했더니 그게 마침 허근 두 개 알파랑 베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답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바로 근계관에 바로 써볼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겠지. 근계관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진 상태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근계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결국 우리는 두 근의 곱을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였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예요? 2차분의 1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였고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였기 때문에 2차분의 상수니까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얘가 5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을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답을 구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변형식으로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2배의 우리는 알파 베타 해준 게 답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결론 얘 집어넣어주고 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갔고 여기에 5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준 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422죠. 그럼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돼요? 그렇지.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골 기출 문제고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문제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잘 챙겨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면 별로 안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여기 좀 이지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난이도 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난이도 다 이럴 거고 3, 4차 방정식은요. 어렵게 나오는 게 한두 문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는 거를 잘 떠올려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풀게 되면 거의 다 풀려요. 그게 현재 3, 4차 방정식의 포인트니까 거기까지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힌트만 주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하나만 주고 갈 거고 답은 니들이 내보실 문제. 그게 바로 몇 번 같냐면 물어볼게. 나 몇 번 풀어줄 것 같아? 지금 누가 봐도? 7번. 7번? 안 해줄 겁니다. 7번은. 7번 대신 6번 해줄 거고요. 학평기출 문제로 풀어줄게. 됐지? 7번 대신 6번으로 해줄 거고요. 저희 둘이 같은 거니까 그 전에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요. 예, 4번입니다. 보세요. 재민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다 시험 문제야. 이거 다 여기 시험 문제들이야.
다 지금 현재 정시하면서 봐야 돼요. 나름 학평 기출문제들을 연계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너네 스타일이 다 학평 기출스럽죠. 교과서랑 다 내가 참고해서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선인고는 이번에 좀 쉽게 나올 거야. 너네 중간고사 완전 갈렸잖아. 나 소문 들었는데 얘네 1등급 컷이 56점이래. 나 얘네 1등급이 56점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너는 그치? 선인고 이번에 중간고사 완전 빡셌잖아요. 등급 그거 완화시켜야 돼가지고 아마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보다는. 그러니까 등급 컷은 한 60몇으로 잡기는 할 거야. 60몇으로 잡히긴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선인고 시험 문제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지? 이번에 그럴 수 있어. 나머지들은요. 등급 컷이 좀 촘촘하게 나온 학교들은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그것 좀 감안하고 보세요. 등급 컷이 약간 좀 촘촘하게 나왔다.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그렇게 안 크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 좀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나왔었던 9월 고1 학평기출 문제고요. 4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요. 어렵다기보다는요. 생소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이에요. 이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평기출들 다 분석해본 결과. 근데 학교 시험은 저걸 좀 응용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 가끔 좀 약간 응용해서 너네 한번 다 죽어봐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쉬워요. 앞에 보세요. 너네한테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줘놓고 갑자기 생뚱맞게 뭘 물어보고 있니?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제곱들에 대한 식은 줬어요. 근데 이 세제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원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얘는 뭘 원해요? A 플러스 B라는 것을 갑자기 궁금해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각각으로 줬으면 그냥 각각을 찾으라고 할 것이지 왜 갑자기 A 더하기 B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A 더하기 B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쳐봐봐. 여기는 A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는 요식은 사실 위에 있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못 만드는 친구예요? 가능하지. 그게 곱셈공식의 변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찾으라고 했던 건 얘네들을 진짜 말 그대로 비슷하게라도 한번 더해보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더해보게 되면 잘 봐라.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것 자체가 변형식에 의해서 우리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의 3배. 거기에 우리는 A 더하기 B가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해주게 되면서 A 더하기 B가 다 튀어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가 다 튀어나왔을 때 그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그럼 나는 실제로 얘네들을 뭐 하란 소리냐면 더해보란 소리예요. 그럼 얘네들 더하면 루트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너무 고맙게도 루트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 순간 루트가 사라지게 돼. 그래서 얘가 18이 돼.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둘을 더해봤더니 A 더하기 B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 A 더하기 B를 가지고 변형 공식을 썼을 때 얘가 현재 18입니다. 라는 하나의 완벽한 식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A 더하기 B를 궁금해하니까 그럼 나는 요 A 더하기 B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나는 얘를 X라고 써볼래? 그럼 얘 X고 얘 X라고 쓰면 사실 누구만 알고 있으면 얘는 3차 방정식이 돼요? 누구만 알게 되면 얘는 3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A, B 동그라미 칠까? 얘가 그래서 누구니? 이것만 찾아주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오? 그러면 다 끝난 게 그럼 우리는 세제곱들을 더한 게 지금 현재 18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짜 얘네들 곱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곱한 즉 우리는 A, B의 전체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 전체 세제곱은 사실은 진짜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9-4루트 5랑 결국 우리는 9 더하기 4루트 5를 곱해서 나온 결과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얘가 바로 합차니까 결국 앞에 거 제곱 즉 9의 제곱이었던 81에서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16 곱하기 5를 한 80을 빼준 결과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을 빼봐. 그랬더니 얘네들을 뺐더니 80에서 80을 뺐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어서요. 얘가 1이 된 거니까. 그러면 A, B의 세제곱을 한 게 1이다요. 그럼 세제곱해도 1 되려면 각자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A, B가 1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저기다가 그대로 다 투입해봤더니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B 대신에 X로 그러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몇 X가 되냐면 3X가 돼. 얘가 현재 18입니다. 라는 하나의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에서의 X값 찾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뭘 찾으란 소리냐면 해를 찾으란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값 찾는 것이 목표고 왜? A 더하기 B가 X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X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 X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X가 현재 A 더하기 B예요. 그럼 A 더하기 B인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실수라 그랬으니까 허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허수야? 문제에 다 실수라 그랬죠. 실수. 그쵸? 그러니까 A도 B도 다 실수야. 그럼 실수들끼리 더해봐. 무조건 뭐 나와? 그러니까 실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실수라는 조건을 깔면 다시 이게 뭐야? 실근이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허근이 되는 건 다 내다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근만 찾아주게 되면 정답이고 그 실근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실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끝.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는 딱 하나.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4번에서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는 딱 하나. 바로 여기 겹치는 게 생겼죠. 그럼 겹치는 거는 똑같이 치환해도 된다요? 아니면 안 된다요? 된다요? 그럼 치환하게 되면 오히려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치환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여기 정리하시면 그래도 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돼. 답은 니들이 내라. 자,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잠깐 보고 가시죠. 자, 학평기출 문제입니다. 학평기출 문제 변형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 다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잘 봐주게 되면은 이런 문제 나왔다. 광성이 이런 거 좋아하지? 광성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광성 우리 틀리지 말자 제발. 니네 교과서 익힘책에 있다 이거. 익힘책에도 있다 니네. 광성 이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인성 당연히 좋아하죠. 뭘 우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야 이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 이거 대충 공부한 애들은 다 틀려요. 대충 공부한 애들은 다 틀려요. 제대로 파고든 애들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문제 그때 나왔을 때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정답률이 높았어요. 전국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 전국 정답률이 꽤 있었던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인데 이거를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방법만 알면 돼. 알겠죠? 방법만 알면 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테크닉 붙이는 것보다는 방법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냥냥냥냥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얘 봐봐. 얘 이렇게 봤을 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겹치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이거는 뭐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바꿔놓으면 생각이 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건 전개하기 귀찮은 항이 3개짜리 2개 곱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전개하기도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치환을 하세요. 겹치는 게 생겼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현재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니까?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니까? 그치? x제곱 더하기 kx가 겹쳤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 얘를 뭐로 잡을 거냐면 t로 잡겠습니다. 그냥 한 문자로 바꾸시면 돼요. 다항식 겹치는 걸 한 단항식으로 바꾸는 거야. 단항식으로.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해지니까 그럼 요렇게 바꿔놓고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괄호에 거기에 더하기 8은 0이다라고 잡아줬을 때 그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kx를 나는 지금부터 t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t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kx를 똑같이 t로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t 더하기 9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는 8을 더해준 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너가 0이래.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식 전개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요 2차식 전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얘는 좀 할만하지. 그러니까 2차식 전개하는 거 좀 할만할 거란 말이야. 그럼 2차식 전개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식 전개를 그대로 하게 되면서 그럼 얘가 그럼 t제곱에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3 더하기 9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12t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27에다가 우리는 8을 더해준 게 0이다. 다시 하면 우린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결과 그 t제곱 더하기 우리는 12t 그 다음에 더하기 그래서 35가 그래서 0이 되었으니 그럼 여기는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t 더하기 여기 얼마랑 얼마 주면 되냐면 5랑 7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는 이걸 보는 순간 t값 2개는 나오지. 그래서 t값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t 더하기 그래서 5가 0이 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t 더하기 7로 잡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 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딱 잡아놓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t예요? 아니면 x예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t예요? x예요? k를 원하네? 아니 그건 정답이고요. k 말고요. 우리는 이게 허근 갖는다, 실근 갖는다를 얘기해 주는 건 x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t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x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문자 바꾼 것이 있었다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 해줄 필요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있어야 돼요. 원상복구 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발 시환의 마지막은 원상복구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서 얘네 원상복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t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kx를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5에 준 게 0이더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t 대신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kx 그대로 잡아요. 거기에 얼마 더할 거냐면 7 더한 게 0입니다. 라는 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되고 그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결론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얘가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니 그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일단은 0 된다. 이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근이 나올 거고 그 근 두 개가 지금 현재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볼 건 이건데 둘 중에 누가 실근을 갖고 누가 허근을 갖는다 이거를 보여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현재 여러분이 절레절레 했지.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왜? 얘가 실근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 얘가 실근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치? 실근이 어디서 가지는지에 대해서는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게 얘네들 가지고 조건을 안 달았잖아요. 무조건 앞에 게 실근이 나와야 돼. 뒤에 게 허근이 나와야 돼. 그게 지금 현재 저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원상복구해서 2차식 두 개가 나오고 당연히 근이 나올 건데 그 근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근 두 개가 실근 하나, 허근 하나를 가져야 돼요. 실근과 허근을 다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갔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케이스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나누어서 답을 뽑아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공부한 애들은요. 하나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에이 답이 대충 있겠지 하고 넘겨요. 근데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요. 이게 케이스가 바뀌어도 돼. 이것까지 인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찾다 보면은 정답이 생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잘 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케이스가 얘가 실근을 갖고 얘가 허근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럼 이 판별식을 가지고 보세요. 넌 또 왜 늦었어? 너 왜 늦었어? 알았어. 자, 선물. 자, 그럼 실근을 찾는 조건이에요. 그럼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질 조건은 여기 있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크다? 땡!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죠. 왜? 충분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현재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4쪽이야. 4쪽에 8번. 쭉 그 표지만 넘겨서 쭉 피면은 끝까지 적혀야 해요. 자, 허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판별식 쓰게 되면 아쉽게도 짝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즉 5 곱하기 4 한 거지. 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빼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1차항의 계수의 제곱을 구하고 거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니까 결국 우리는 28을 뺍니다. 얘가 0보다 작았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K제곱의 범위로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그냥 K제곱의 범위를 가지고 그냥 답을 내주시기만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제곱의 범위로 구하게 되면 그래서 K제곱이 첫 번째는 그래서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K제곱이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냐면 28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둘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답이냐면 공통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걸 찾아주는 게 답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 그러니까 얘들이 겹치는 범위가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냐면 20과 우리는 K제곱이 우리는 28 사이라는 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지? 여기까지는요. 이거 궁금한 사람들은요. 수직선 그려봐. K제곱을 그냥 알파라고 놓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네 둘이 서로 뒤집혀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게 이제 허근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앞에 건 허근 같고 뒤에 건 실근 같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거는 허근 같고 뒤에 거는 실근 가짐.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허근 갖는 조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보여주면 돼요. 지금은 허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치? 얘가 작다 보여주시면 되고 앞에 게 그리고 뒤에 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그치? 똑같이 크거나 같다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뭐야? 얘네들의 범위가 뒤집힐 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판별식 그러니까 우리는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판별식 그러니까 나는 K제곱 마이너스 2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게 되면서 K제곱의 입장에서는 얘가 20보다 작든가 아니면 K제곱이 2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여기선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지. 다시 하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겹치는 게 없어요. 다시 하면 뭐야? 겹치는 게 없다는 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하시면 돼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K를 못 찾거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푼 거예요. 저기 있는 저 2차 방정식 두 개가 누가 실근을 갖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푼 건데 거기에 맞춰서 봤더니 두 번째 케이스는요. 겹치는 범위가 없네요. 그럼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못 찾으니까요. K를.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그럼 여기서 보세요. K는 자연수고요. 제곱한 게 20과 28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한 게 20과 28 사이에 있으려면 그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나요? 5밖에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냐면 체크. 정답은 그래서 5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5. 여기까지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제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고 여기까지 다 쫓아오고 이거 하나만 하고 답이 있네요. 나이스. 이거는 그랬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이거 하나만 하면 답이 나와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 근데 얘도요. 하다 보면은 잘 만들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 보면은 겹칠 수 있어요. 겹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얘도 겹친 거 찾아주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제발 케이스 나눠서 단계 나눠서 푸는 문제에 특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인고들. 알겠습니까? 선인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중간고사 때 나온 꼬락선이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낼 수 있는 문제. 이거 나온다면 5점 몇 점짜리가 될 거예요. 너네도. 알겠습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온다면 이거 다 5점짜리 나올 겁니다. 5점 몇 점짜리로 나올 건데 이런 거 제발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한 문제만 보고 쉬었다 가죠. 되게 쉬운 거 하나 보고 할 건데요. 되게 쉬운 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요. 다 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11번에서 빈칸으로 천천히 빈칸 채우는 문제들을 다 때려놨으니까 11번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9번, 10번 풀면 쉽게 풀릴 거고요. 나는 그 11번과 관련이 없는 하나
바로 12번. 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너도 나올 수 있어요. 너 여기 시험 범위잖아. 그래서 여기 이건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했던 거 지금 현재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비슷한 거 가지고 우리가 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쪽과 지금 현재 4쪽과 5쪽은 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 저땅으로 생겨막은 저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저런 거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치환하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제곱인데 얘가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방정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x 4제곱 더하기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4제곱 제곱 상수 이렇게 돼 있는 요 식골에서 우리가 잡아줄 때는 그럼 이거 방정식을 풀 때는 웬만하면 겹치는 게 현재 누가 겹쳤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 현재 누가 겹쳤다라는 걸 인정을 해줄 수 있나요? 여기서 다항식에서 현재 같이 가지고 있는 건 x제곱을 현재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풀 때 1번은 x제곱을 t라는 아니면 뭐 다른 문자 a든 b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치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그 치환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때 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위에 있는 9번, 10번, 11번이에요. 그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 오케이 판정 났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 오케이 났으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 치환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치환한 거랑 똑같이 풀면 되는데 반대로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를 나는 여기 있는 12번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셔서 그냥 치환하는 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풀면 돼. 2차 방정식 해찾고 원상복구 해가지고 x 찾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지금 얘는 지금 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쉬면은 뭐라 하겠죠? 그래서 쉬었다가 2교시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좀 잡아주세요. 쉬었다 갈게요.
가자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빨리 갑시다 이제. 야 바쁘다 바빠. 빨리 가자. 보세요. 오늘 미리 얘기하자면 오늘 몇 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요. 36번까지는 오늘 나갈 거예요. 나는. 36번까지 나갈 거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13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20몇 문제 남을 텐데 20몇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36번까지 나갈 거고 만약에 못 나가면 범위는 줄어요. 대신 보강 잡힐 거예요. 못 나가면 보강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너네 지금 현재 시험 전까지 나랑 이제 정규소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6번밖에 없어요. 오늘 끝나면 5번이에요. 5번 뒤면 다 시험 보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안에 여기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렬까지 바쁘니까 빨리 가봅시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이때는 반드시 뭐 만들어줘야 되냐면 적어놔봐.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때 쓰는 게 합차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합차 공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내가 가져오는 게 바로 몇 차를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시길 바라냐면 2차.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항을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만들어줄 거임.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갔다 와. 미리 갔다 와야지.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게 되면 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출발. 그래서 여기 출발.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안 돼요. t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니까. 절대 안 되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얘네 그냥 x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 있는 요 2차항을 나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차항을 건들 거예요. 그래서 2차항을 건드리고 그럼 여기 2차항 더해준 걸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 2차항 더한 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안 빼야 돼? 여기 2차항 똑같이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2차항 똑같이 빼주면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의 바로 무슨 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합차.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차 공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합차 공식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 자체가 2차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얘가 뭐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의 제곱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무슨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야. 뭐의 제곱 만들어야 돼. 그게 무슨 제곱식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했던 숫자 2개 있지. 그거를 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똑같은 숫자를 빼서 합차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몇 x제곱이 필요한가요? 결국 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몇 x제곱이 필요한가요? 2x. 그렇지. 얘가 2x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그냥 제곱이니까 2x제곱을 더한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왜? 인간적으로 봐봐. 플러스 2x제곱이 되어야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으면 절대 합차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이렇게 마로 바꿔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2x제곱 아니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땐 여기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나의 목표인데 여기는 얘가 플러스여도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여도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얘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얘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제곱들의 합이 돼버리잖아. 그럼 제곱들의 합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합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차가 아니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합차가 안 되니까 버렸어.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만 남아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완전 제곱식 여기 어떤 거에 제곱 둘을 뺀 것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결론. 그래서 얘네 잡아주게 되면 앞에 거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뒤에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2 제곱해서 2 되는 거는 여기서는 아쉽게도 누구는 여기는 해야겠다. 누군 데려와야겠다. 그치 루트 데려오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린 루트 2의 x 이렇게 잡아놓고 얘 그냥 합차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거는 여기 가운데 거 루트 2x를 더해준 것 이거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데 가운데 게 여기는 루트 2x에 뭐가 붙어도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이용. 그러니까 얘네들의 근을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근을 찾아준 게 정답이 돼요.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그럼 얘네들의 해를 찾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은 뭘 쓰더라도 어쨌든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뭘 쓰더라도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네 각각 근을 찾을 거야. 얘는 무슨 공식 써야지 답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치?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눈 씻고 봐도 안 되게 생겼지. 그럼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게 생긴 상태니까 무조건 근의 공식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x값 두 개 찾아주게 되면 그게 정답임.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면 뭐 답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 답은 안 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30-40%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낼 바에 차라리 다른 거 낼 거야. 나 같으면.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설명은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다 9번, 10번, 11번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로 풀리는 경우.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셨으면은 한 문제 한번 풀고 가봐. 한 문제 하나만 풀게요.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쉬운 거 하나만 해보세요. 되게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은요. 얘 한번 해볼래? 9번.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준비? 자,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한번. 자, 9번 여기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푼 사람은 알죠? 이거 답 2개 나와, 실근 2개. 그치? 풀만 2 나오죠? 맞지? 여기까지는요? 이거 다음 풀만 2 나오지?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잘 보세요. 9번. 이거 9번 문제가 10번, 11번이랑 똑같으니까 10번, 11번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11번이 그 푸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이 그 푸는 방법에 따라서 푸는 거니까 가나 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고 9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가자면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 봐봐.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16이 0이다. 이거 보는 순간 일단은 겹치는 게 하나 생겨요 안 생겨요? 보니까 생기지. 누가 현재 겹쳐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겹쳐요? 지금 현재 누가 겹쳐요? 누가 겹쳐요? 누가 겹쳐요? 누가 겹쳐요? x제곱 겹쳤죠? 그러니까 나는 x제곱을 t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바꾸게 되면 얘가 그럼 t제곱 마이너스 몇 t가 될 거냐면 8t 되겠지. 거기에 우리 더하기 16 해준 게 0이다요. 질문. Is this? 얘는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얘 가능하지 않아요?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냥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뭐 하라 그랬어? 하라 그랬어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하세요. 인수분해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그냥 치환해서 푸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치환해서 푸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t-4의 제곱이 되었고 내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t 값이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t-4가 0이다. 그럼 t는 얼마다? 그치. 그래서 t는 4다까지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끝냈으면은요. 뭔가 조금 아쉬울 겁니다. 왜? t는 내 맘대로 만든 거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든 건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는 다시 얘기하면 치환한 게 x제곱이었지. 그러니까 막판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죠?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는 x제곱이 4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걸 만족해주는 x가 최종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주다 보니까 x로 대한 식으로 다시 나올 거고 그 x에 대한 식을 찾아준 것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x는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 아니면 뭐가 된 거야? 제곱해서 4 되는 거 뭐랑 뭐 있어요? 그치. 풀만 2 있지? 그래서 답이 풀만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래 대부분 하다 보면은 이게 현재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니까 얘는 이렇게 실근만 나온 거지 대부분은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문제에서 실근을 찾으세요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럼 100% 허근 찾으셔야 돼요. 그게 기초 문제 물어보는 학교들 기초 문제에서 함정파는 주된 요소예요. 허근 찾으라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실근 찾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근 찾고 틀려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내는 학교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승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랑 똑같고 그게 앞에 5번과 6번과 7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다만 얘는 치환하는 게 x제곱이 아닐 뿐인 거예요. 대놓고 정해져 있을 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풀게 되면은 아마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걔네들까지는. 그럼 나는 현재 12번까지는 다 정리해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12번이고요. 나머지 테마들은 다 똑같이 풀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답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답 마무리 잘 지으세요. 다음. 두 번째 테마. 교과서에는 없는 거. 하지만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을 풀려면은요. 굉장히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머릿속에 오늘 넣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교육과정 없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내면 안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치사하니까 내요. 다 내요. 이거 좋아하는 학교가 인성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너네 4년치 기출문제를 보면 이거 다 나와요. 이거 계속 있어요. 4년치에. 올해 안 나올 것 같다? 모르지 그거야. 같은 사람이 냈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냈는데.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너네는 1학년 선생님이 참 안 바뀌더라고요. 한 분이. 한 분이 너무 안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에 3학년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3학년은 절대 안 가더라고. 자 여기 보세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볍게 우리 보고 갈게요. 잘 보세요. 개념 좀 몇 개 정리 좀 하고 할 건데 이거 개념 정리하려면 하나 좀 정리 좀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혈내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혈내근이라는 건 처음 만나는 건 몇 차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혈내근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의 혈내근이라는 친구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 안 나? 걔 좀 기억나죠?
2차 방정식 켤레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서부터 켤레근이 나왔다라는 건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루트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루트근이 생겼을 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좀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자면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2차 이상의 방정식은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도 켤레근이 있고요. 4차 방정식도 켤레근이 존재합니다. 3, 4차 다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은 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근, 해를 찾았는데 얘가 마침 P 더하기 루트 Q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얘가 두 번째 케이스로는 X가 그럼 P 더하기 Q의 I가 나온 거예요. 마침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I가 들어가든 루트가 들어갔든 어쨌든 루트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얘는 근 자체가. 그럼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근이 생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 돼? 네.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또 다른 근이 생긴다는 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또 다른 근이 바로 뭐냐면 얘 켤레 복소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켤레근들이 생겨요.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루트 있는 애, I 있는 애, 실수가 판정이 안 되는 애, 그러니까 정확한 자연수 정수값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게 근의 공식 때문에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의 공식에는 이렇게 루트로 들어가 있는 친구 앞에는 무조건 풀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부호가 바뀐 애들이 반드시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당연히 P 마이너스 루트 Q도 그래서 근이야 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근이야 근이 아니야? 네. 얘도 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로 나왔다는 건 앞에 풀마가 다 인정이 된다는 소리니까 플러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다 둘 다 답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도 I도 플러스 I 마이너스 I 다 켤레 복소수 다 나올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거든. 그래서 또 다른 근이 P 마이너스 Q의 I가 근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I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조건 근 두 개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근 두 개를 찾으러 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절대 없는 내용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적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는 그때 개념 때 내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을 건데 이것도 외우시면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쓰니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잘 봐. 이제 집중하고 적을 거 다 적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없는 거예요.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적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허그든 실근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주어졌는데 그 세 근에 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근이 나와 있다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근이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는 세 개의 관계식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세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알파, 베타, 감마 즉 다시 하면 세 근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두 개씩 곱해서 더해줘서 나오게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셋 다 곱한 게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그럼 최근의 합은요.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최고차분의 그 바로 다음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고차분의 가장 다음 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3차항의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세근의 합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우리 두 근의 곱들의 합은 그래서 3차분의 그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3차분의 그래서 2차 다음에 있는 게 몇 차야? 1차. 그래서 3차분의 1차가 그래서 두 근의 곱들의 합이 되었고 세 근의 곱이 그래서 3차분의 몇 차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거니까 얘가 3차분의 몇 차가 되었을 때 그치? 맨 마지막 거니까 얘가 그래서 상수가 되었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근의 곱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막불 마고요. 순서대로 가자면 합, 두 근의 곱들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있는 게 무조건 앞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뒤라는 것까지만 찾아주게 되면은 얘네 외우는 거는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하는 이게 원리가 왜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은 내가 친절하게 원리 설명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증명해 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솔직히 딱 꺼놓고 얘기하면 이 문제 14번은요.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풀면은 쉽게 풀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테마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풀어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테마들 다 규정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이제부터 되게 쉬워져요. 그럼 나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나한테 x세제곱 더하기 나는 k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8은 0이라고 하는 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제가 현재 허근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x값 허근을 하나 갖는데요. 허근 하나 몇 i? 2i. 그러니까 허근 하나 2i 갖고 그 다음에 실근 하나 갖는데요. 누구 갖는데요? 실근 누구 갖는데요? 실근 누구 갖는데? 알파. A든 알파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질문은 바로 하나예요. 바로 그럼 얘 현재 허근 2i 하나 가졌죠? 그럼 허근 2i 하나 가졌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근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는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얘가 2i인데 i만 있는 식이지. 그럼 i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근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이게 켤레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i가 근이면 누구도 일단은 근이라는 거를 같이 인정을 해주고 가기는 가야 돼? 그치. 얘 i의 켤레복수수였다. 마이너스 2i도 근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의 근이 총 몇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근 몇 개가 주어졌어요? 3개가 주어졌지. 그럼 근 3개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오히려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게 상수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차랑 상수 가지고 만드는 게 세근의 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세근의 곱부터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세근의 곱은 여기 있었던 이 i랑 마이너스 이 i랑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를 곱해서 만드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i 제곱이죠. 그럼 질문, i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i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 우리 이 친구 얼마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지 이거.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곱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얘가 4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 알파가 나와. 그게 마이너스 3차 1분의 상수 8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 알파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가 알파지. 이렇게 근각계세 관계를 쓰면은요. 솔직히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간 줄이는 용도로 알고 있으시면 도움 많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남은 거 누구 찾으라 그랬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누구도 찾으라 그러니까. K 찾으라 그랬지. 그럼 K는 내가 질문할게요. 2차로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상수로 보는 게 편해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이 K가 있다면? 상수? 2차, 1차 둘 중에 어디로 보는 게 편해요? 1차? 1차를 이용해서 보면은 두 근의 곱들의 합이니까 귀찮죠. 다시 한번 뭐야? 그냥 세 근의 합이었던 2차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저게 불편한데요. 그러면 1차로 봐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K 찾으러 가는 게 2번이 되어야 되겠고 그게 바로 나는 세근의 합이 그냥 나는 세근의 합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으로 그냥 구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세근의 합을 구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i랑 마이너스 2i랑 그 다음에 알파를 그냥 더해서 만드는데 알파 방금 찾았지. 마이너스 얼마라고?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방금 찾았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는 방금 확인을 했다 보니까 더하면 얘네 둘은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2i 빼기 2i니까 i는 날라가 안 날라가? 응, 갔어요. 그러니까 알파만 남았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되는데 그때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됐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이게 바로 세근의 합이네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가 1이었고 2차항의 개수가 k였다 보니까 그래서 1분의 k 이렇게 잡아주게 된 결국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k 나오면 안 나옴?
K 잘 나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K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럼 K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K는 2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K가 2가 되네요. 2를 더해준 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었네요? 마이너스 2랑 2 더해준 게 정답이네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됐대요? 같이 얘가 그래서 0이 됐대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래 본래의 의도를 얘기를 하자면 근 줬죠? 그럼 근 대입하세요. 이 아이를 저기다 다 때려 넣으면 K 나와 안 나와? 본래 의도를 얘기할게. 본래 의도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K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를 바탕으로 K를 구한 다음에 저거 조리제법 써가지고 알파 찾으란 소린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켤레근과 근각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여기서 훨씬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가 뒤로 넘기시면 뒤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21번부터 다 그럽니다. 그래서 21번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다 그럴 거냐면은요. 21번부터 28번까지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21번부터 28번까지 그리고 심하면 32번까지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심하면 32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이 다 지금 현재 이거를 가지고 풀면 되게 편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연습시키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좀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빡센 문제 2개가 있어요. 그 빡센 문제 2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15, 16인데 한번 다음 시간으로 미뤄 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뒤에 간단한 거 먼저 좀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5, 16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로 얘네들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게 되면 29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번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7쪽입니다. 방금 배운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배운 거 연습하는 문제 29번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29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방금 배운 거 연습하는 거야. 똑같이. 알겠지? 방금 배운 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연습 내가 현재 2문제로 할 거야. 29랑 31 2문제로 내가 연습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9, 31 2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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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오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공식은 안 지울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여기 29번 보게 되면 결국 누구랑 누구 찾는 게 목표니?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랑 누구 찾는 게 목표예요? 29번에서 누구랑 누구 찾는 게 목표예요? 지금 나한테 목표? 누구랑 누구 찾기? A, B. 그럼 A, B는 현재 몇 차 몇 차예요? 지금 보니까 몇 차 몇 차 관계 계속 찾는 게 목표예요? 2차, 1차 여기까지 현재 감 다 잡았습니까? 감 잡혔어요? 2차, 1차의 개수 찾을 거야? 그럼 2차, 1차 개수 찾을 거고 나는 여기서 갑자기 한근을 하나 때려줬네요. 너무 고맙게. 그러니까 한근이 현재 1 플러스 뭐라 그랬으니까. 그치? 잘 봐.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얘 현재 한 근이 주어지기는 했고 그때 여기는 한 근이 현재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잡았냐면 1 플러스 루트 2랍니다. 그럼 질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또 바로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나오지? 그게 바로 누구야? 그치? 이거 보는 순간 얘 켤레근 1 마이너스 루트 2도 일단 무조건 근이에요. 이거는 바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고 그럼 여기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더 올리자. 하나만 더 올리자. 그럼 여기에 실근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누가 봐도 얘네 루트근은 2차 방정식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 루트근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니까 하나는 바로 어디서 나올 거냐면 1차 방정식에 하나가 또 튀어나오겠지. 그럼 1차 방정식에서 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알파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니까 물론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면 눈치는 채겠지만 몰라도 일단 모르니까 문자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뭐 허그이든 실그이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아까 했던 문제랑 현재 형태가 똑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아까 했던 거랑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문제를 다시 비교해보면 아까 했던 이 친구랑 지금 이 친구랑 14번이랑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 29번이 같은 형태가 됐어요? 다른 형태가 됐어요? 같은 형태가 된 거지.
그럼 뭐야? 이대로 그냥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A, B 찾아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계간을 이용해서 A, B를 찾을 건데 그거 찾을 때 필요한 게 뭐야? 알파란 말이야. 그럼 알파부터 우리가 결정 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부터 결정 내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 U라고 숫자로 나와 있는 거를 보세요. 3차항 빼고. 그럼 3차항 빼고 U라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3. 그게 바로 무슨 항? 상수항. 그럼 상수항은 세근의 뭘 이용하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 그치. 세근의 곱을 가지고 쓰는 게 상수항이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저 공식, 저 파란색 오늘 외워야 돼. 저기 오늘 학습 목표가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면 시험 때 많이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습 잘해가지고 오시면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근의 곱을 바로 찾을 거야. 셋 다 곱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알파 곱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두 개가 합차니까. 그럼 얘 현재 그럼 앞에 거 제곱 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지. 1 빼기 2 돼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 됐지. 그때 이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가 3이 됐네요. 오! 마이너스 알파가 3이나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3이네.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가. 그럼 우리 이제 A, B 찾는 게 그 다음이 될 거잖아요. 개수 찾는 게 그 다음 목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 찾는 게 그 다음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A부터 찾으러 가면 돼. 그럼 A는 몇 차항의 개수 찾는 거예요? 2차 아니면 1차? A는 2차야 1차요? 2차. 그럼 여기 있는 얘네 셋 중에서 2차 항의 개수를 찾는 거는 세근의 합이 아니면 두 근의 곱들의 합이야? 세근의 합이고 근은 어차피 다 주어졌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근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알파인데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겸.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럼 게임 끝난 게 얘네들을 더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게 돼요? 얘네 셋을 실제로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얘가 얘 세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된다라는 거 잡아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1분의 1차항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현재 A가 얼마가 됐어요? A가 1이 됐어요. 오, A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1이야. 그럼 A가 1인 거 확인해 줬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들의 결국 뭘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게 남은 거 B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두 개, 아무렇게 두 개, 아무렇게 두 개 잡아서 곱해주면 돼요. 두 개씩만 잡아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한 게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준 거 하나. 얘네 둘을 곱해준 걸 두 번째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랑 알파 곱한 거. 얘네 둘을 곱한 거를 마지막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랑 알파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셋을 다 더하고 더해봐. 이렇게 되는 게 세 번째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이미 알파가 뭔지 알아요. 다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어요? 알파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어요? 방금 계속. 마이너스 1이라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안녕. 안녕. 나 지금 다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현재 어쨌든 숫자는 다 나왔으니까 정리됩니? 아니면 정리가 안 됩니?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얘네 다 정리돼야 한대요? 뭔가 정리는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줬을 때 그럼 봐봐라. 잘빵. 계산하면 1 빼기 2. 얘 마이너스 3 주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3 루트 2에서 너무 고맙게도 루트만 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수는 계산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봐라.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얼마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 보여지겠대요. 치워지고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결국 두 근의 곱들의 합이니까 3차항의 개수분의 몇 차항의 개수가 됐다고요? 3차항의 개수분의 몇 차항의 개수?
그치? 두 군의 곱들의 합은 3차분의 1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차 항의계수 1분의 1차 항의계수 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분의 B가 됐다. B가 B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7입니다.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돼요.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7과 1을 더해주는 건데? 그쵸.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똑같은 거 하나 연습 좀 해볼게요. 밑에 30번입니다. 지금 5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갔다 와. 30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얘랑.
번? 약간 아까 했던 단순한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 키워드를 좀 잡아줄 테니까 그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서 잠깐만 보자면 잘 봐봐. 30번에 키워드만 보자면 자, 잘 봐요. 지금 내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대충 스캔해서 보면은 너네 현재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ax 마이너스 b는 0이다라고 잡았을 때 얘 현재 한 근이 현재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동현이 또 다른 근 하나 찾아봐. 누구는 일단 확실하게 있어 얘는 그러면. 그치? 대부분 다 여기까지는 찾았어요. 1 플러스 루트 2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얘를 이번에 나는 m이라고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뭐 세근의 합이든 두 근의 곱들의 합이든 세 근의 곱이든 뭐라도 쓰겠지. 근데 내가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제일 먼저 쓰는 건 숫자로 주어진 거 먼저 찾고 있어요? 아니면 문자로 주어진 거 먼저 찾고 있어요? 숫자로 주어진 걸 제일 먼저 찾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이 식에서 유일하게 숫자로 주어져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얼핏 보면 숫자가 없어 보입니다. 3차항 빼고는. 하지만 얘는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비어져 있는 차수 하나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몇 차가 비어져 있어요? 2차가 없죠. 그럼 x제곱이 없다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얘가 없단 소리야?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없단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서 얘가 플러스로 돼 있었던 건 0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0이었었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유일하게 주어진 건 현재 몇 차항의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3차는 뭐 당연히 주어졌고 몇 차항이 같이 주어진 거야? 0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나와 있는 건 몇 차야? 2차가 0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가 주어졌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분의 2차를 제일 먼저 써야 돼요. 그럼 3차분의 2차 쓰는 게 세근의 뭐니까? 3차, 2차 관계식 쓰는 게 세근의 합, 곱. 둘 중에 뭐예요? 합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랑 m 얘네 셋을 먼저 더하면서 얘가 0이다. 이거 풀면 돼요. 그럼 m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한 근 찾고 나머지 두 개를 써서 a, b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지금 내가 여기 보여준 거 순서대로 그냥 밟아서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내가 설명해주는 방법은 계속 똑같은데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그 한 숫자가 도대체 누구였니? 이걸 현재 나머지 하나가 도대체 뭐였니? 그걸 현재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1번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를 풀어야 정답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시간으로 봤을 때 더 나가려고 했는데 더 나가면은 반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숙제 다시 한 번 더 정해드릴게요. 숙제 지금 현재 수요일까지 좀 연습 좀 해오세요. 여기 있는 요 되게 중요한 파트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오자면은 앞에 넘겨봐봐. 4쪽 가보세요. 4쪽에. 일단 4쪽에 몇 번까지는 다 풀 수 있냐면 14번까지는 다 풀 수 있어요. 1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14번까지. 13번도요. 마찬가지. 알파, 베타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얘기하자면 거기 실근이 하나 1이라고 주어졌지. 그럼 1이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은 어차피 답 나와요? 안 나와요? 1이라는 거 찾아주게 되면은 1이라는 거를 x에다 집어넣으면 a 나오지. 그거 가지고 답 찾아주면 돼요. 어차피 근이라는 거는 x값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4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다음 뒤로 넘기면 21번부터 30번까지.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겠고 하는 거는 다 여기 방법인데 26번 하나만 볼게요. 26번 하나만 잠깐만 설명하고 가자면은 x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1인 몇 차 방정식 세우래? 3차 방정식 세우라 그랬지. 그럼 봐봐. 질문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세울 거죠. 그럼 이거 세울 거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3차식은 0이다.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여기서 당연히 3차식은 0이다.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3차식은 0이다.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3차식은 0이다.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3차식에 주목을 하면 여기는 우리 x세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건 몇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니까. 몇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야?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건 몇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지? 그치? 3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x세제곱. 나머지들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a, b, c. 어차피 세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랑 다 똑같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는 방법 다 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몇 문제 안 내줬잖아요. 지금 20문제도 안 되잖아요. 20문제 안 돼요. 10몇 문제밖에 안 될 거야. 꼭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클리닉 때 우리 건아 빼고는 그리고 서연이 빼고는 건아랑 서연이 빼고는 다 시험 보고 가셔야 돼요. 경우에서 오늘 시험 보고 가셔야 돼요.